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공에서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번 시간에 오늘 날짜로 우선 하나 만들게요. 네, 여기까지가 네, 숙제였죠? 네. 네네. 뭔가 수업도 저번에 뭔가 한 장을 하다 말았던 느낌이 드는데. 음. 그랬었나? 1권까지는 딱 끝났었는데. 아, 그랬었나요? 아, 제가 다른 분이랑 헷갈렸나 보네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상황 예제를 추가하기. 이거 먼저 하나씩 볼게요. 아, 틀어져 있네요. 어떤지. 아, 그 상황 예제를 추가는 못했네요. 아, 그래요? 네, 다시 해주세요. 네네네. 이거는 오늘 숙제로 다시 빼놓을게요. 네. 어,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어, CGLIB 내용을 추가 주셨나 여기? 음, 거기에 그 표준이라는 말을 좀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 그냥, 표준 네. 뭐죠? 표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작성을 했었는데, 네, 이제 GCLIB도 표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그 말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그냥 그 말을 뺐어요. 음, 네, 아예 근데 없네요. 근데 이 글이 아니라 아마 이게 이 글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표준을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그리고 글 작성하실 때 그 뭐였지? 그 태그도 작성하시나요? 여기에 수정할 때. 아, 쓰고 계시네요. 네. 아 근데 이게 태그가 하나로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지금 한번 수정해 보시겠어요? 한 개 한 개를 엔터 치셔야 돼요. 그래야 한 개로 아, 읽게. 이걸 하나씩이요? 네,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미 인식을 했구나. 얘를 어, 복사한 다음에 날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JSP 뭐 쓰기 음, 이런 식으로 엔터 치시면 되거든요. 우선 안 네. 할게요. 이거 지금 네네. 이거 써 끝나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CJ 라이브 표준은 네 삭제된 걸 확인했고요. 위빙이란 용어도 추가가 되나요? 위빙.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 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해라기보단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음, 그러면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위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어,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위빙이. 네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각각의 컴파일과 런타임의 위빙의 차이점?
일단 컴파일 위빙은 이제 말 그대로 소스가 이제 컴파일을 될 때 이제 수행이 되는데 런타임 위빙은 이제 컴파일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실제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수행이 됩니다. 네, 그 시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컴파일의 장점과 런타임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왜 물어봤냐면 유형은 아시는데 이게 유형이 각각의 특징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가 안 써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시나 싶어가지고. 음, 제가 설명 컴파일 위,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컴파일 위빙은 그 사전에 미리 좀 오류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러게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컴파일 리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파일 시점에 예외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런타임에서의 예외가 덜 발생되겠죠. 네, 다만 그만큼 코드 문법이나 이런 구현 시의 예외를 문법을 제대로 지켜야만 컴파일 되기 때문에 개발 개발 속도라고 해야 되나? 개발 속도가 런타임 위빙보다는 낮습니다. 장단점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음, 네, 근데 그 런타임 위빙은 반대겠죠. 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런타임 시간에 음,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가벼운 사유 추가. 이게 어떤 글이죠? 다이나믹 프록시 다와 표준 라이브러리. 아까 껐던 글인가요? 네, 아마 그걸 거예요. 이건가요? 네, 가벼운 사유 추가가 어느 부분에 가벼운 사유가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볍다라는 의미가, 아, 표준 라이브러리 제공하기 때문에 가볍다. 네,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도 있죠. 네. 호환성 문제. 삭제하신 거죠? 네, 에스펙트 J를 제가 아마 추가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에스펙트 J를 AUP 그게 추가라는 의미였나요? 그냥 저걸 한번 네. 나중에 아, 이런 게 있다 한번 알아보라고. 알아보시긴 했나요? 이게 뭔가요? 아니요, 그건 까먹었네요, 제가. 이거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 뭐 기억 안 되지? 잠시만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AOP 쪽이 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AOP 네, 이건가? 이게 아니죠. AOP 네, 그 글이 따로 있었나요? 잠시만요. 네, 틀어주세요. 이게 거의 AOP. 요거 말고 그 막 용어 정리한 글은 따로 없나요? AOP에 대해서 AOP가 위 그 에스펙트랑 어 타겟이랑 그리고 혹시 용어 정리 따로 안 하시나요? AOP 네, 따로 안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글을 쓰셔야겠네요. 네. AOP 관련해서 용어가 토끼 스프링 책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AOP 네, 용어 정리 어떤 용어를 정리하냐면 재밌다. 요 용어들을 정리해 오세요. 네, 용어 정리해 오시고 그리고 이 글에다가 용어 정리와
에스펙트 J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펙트 J 문법 정리. 이렇게 새로운 글을 하나 더 추가 부탁드립니다. 네, 세터 주입 추가하기. 이것도 하신 거죠? 네, 아, 세터 주입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특징과 예외를 아마 추가하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네. 객체 유전성 설정자로 에서드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유연성과 선택적 의존성 주입. SRP 원칙 준수, 의존성 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 얘는 예제가 없네요. 세터 주입에. 아, 네네. 예전, 예제 코드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세터 주입, 개발 블로그 글에 예제 코드 추가. 그리고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개발 블록을 정리. 뭐가 개발 블록이 엄청 많네요, 숙제가. 보시면은. 어, 저 글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아, 그, 네, 네. 이게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가지고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었죠, 저번 시간에. 네, 프레임워크는 모듈화 구조인데 개발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래 스프링이죠. 그 중에 하나 예시가 MVC 패턴이고, 부트는 이러한 복잡성. 이 복잡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스프링만 쓰면은 개발자들이 고도로 구성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어,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 개발 안 해봐가지고. 네, 그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기능 세 가지가 있잖아요. AOP, 그 스타라이앵글 공부한 것처럼. 네, 그거 외에도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거든요. 뭐 엘라스틱 서치부터 해서 뭐 DB 연결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인증단의 라이브러리도 있고 어, 또 뭐가 있을까? 뭐 환율 쪽도 있고 이런 공공 API에 연관된 스프링 라이브러리들이 다 엄청 많은데 저기 설정이 복잡하다는 말은 어 그러니까 의존성을 여러 가지 주입해가지고 버전마다 또 확인해가지고 각각의 의존성에 있는 드라이버도 설치돼야 되고 그에 맞는 엔티티랑 뭐 객체들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스프링2는 방금 제가 말한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도 명시 안 해도 되고 정말 딱 의존성의 이름만 음, 설정을 해두면 스프링이 알아서 내가 지금 스프링 3점대 버전이니까 이 버전을 채택해서 설정하면 될 거야라고 조금 더 좋은 자동화 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도구가 있었는데 요리 도구로 요리를 하는데 요리 도구가 아니라 그냥 요리 로봇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우선은 이제 스프링 부트로 저랑 개발할 거라서 좀 네, 복잡한 설정이 간소화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코드 보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설정 없는 방식으로 쉽게 시작돼. 방금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이제 로봇이 나왔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말한 거랑 똑같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에 대한 더 쉽게 대한 목적에 대한 지금 이렇게만 쓰면은 당연히 글을 읽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부분이 도대체 쉬운 거야 라고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어디 있지? 이거에 대한 오토 컴피규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스프링 부트에 스프링 아이고, 네, 눌렀어요. 네네. 이상하게 한 번은 꼭 눌러주셔야 되더라고요. 네, 오토 컨피규레이션
관련한 예제 코드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금 요 글에. 방금 이거였나? 네. 여기에 요 아래에다가 오토 컴퓨테이션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만 이 공식 문서긴 하거든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네. 우선 간단한 예제를 보기 위해서는 어,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다 어렵게 설명해줬지. 네, 뭔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한 거예요. 버전도 명시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찾아다가 다 해주는 건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 공식 문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이네이블 오토 컴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얘가 이 임포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빈 스캔을 해서 등록해놔요. 떤 클래스를 등록하냐면 오토 컨피규레이션 임포터 셀렉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스프링이 동작을 할 때 방금 제가 말한 버전이 버전이 호환이 좋은지 지금 현재 위치의 스프링 부트 버전과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 놨어요. 내부 모듈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음, 임포트만 시켜놓고서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만 메인문 위에다가 붙여놓으면 스프링이 동작할 때 의존성을 이 하위에 있는 의존성을 임포트할 때 알아서 버전을 가져온다라는 게 동작 원리입니다. 음, 라고만 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어노테이션들을 실제 어떻게 의존성들을 버전을 가져다가 가져오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하나지 여기서 예시를 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든 게 없네요. 그냥 진짜 딱 그 디폴트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이게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있는 어노테이션이거든요. 이 말고 음, 뭐 레디스나 아니면 뭐 DB나 아까 제가 말한 뭐 오어스 또는 인증 아니면 뭐 암호화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이 어노테이션으로 다 가져다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오토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임포트 해놨기 때문이에요. 음, 네, 우선은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우선은 뭐 하다 왔지? 여기 좀 예제를 방금 오토 컨피규레이션 예제를 짧게라도 방금 제가 말한 요 예제 있잖아요. 네. 요거라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좀 글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요 예제를 그냥 제가 써놓을게요. 요거를 추가해 주세요. 네. 시간은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이거죠 예제가. 네. 그리고 이거 뭐가 오타가 있네요. 아, 형 예제가 아니라 예로 하신 건가? 네. 아, 네. 우선은 지금 이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GB 요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먼저 EGB 프레임워크는 그 설치 시부터 이제 사용까지 그 되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소모하고 CPU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를 만들 때 이제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한 그 요구 사항이 이제 바뀌었을 때 네. 그 이제 한 가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더 많은 코드들을 또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 높은 사용 메모리랑 네, 또 뭐였죠? 왜 음, 무거운지? 테스트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 왜냐하면 단위가 아니라 객체를
그 목이라는 객체로 분리하지 않고 의존성이 높은 코드들로만 짜게끔 프레임워크가 유도를 하기 때문이죠. 네, 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요거도 JDK, JRE. 좀 털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나? 맨 위에 있어요. 네. 선 마이크로소프트 고슬링. 제임스 고슬링이 만든 거죠. 음, 어, 가장 큰 장점 하나. 여기 타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타입, 나오나? 자바가 타입 안정적이라는 언어라는 내용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자바. 음, 네. 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숙제는 아니고 그냥 읽어보세요.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 음, 맞아. JRE, JDK 말고도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네. 그래서 자바 C랑 자바 덕이랑 자르랑 많이 쓰입니다. 자바, 자바 C, 자바, 자르. 네, 이렇게 네 가지 많이 씁니다. 실제로. JRE는 뭐 그냥 실행할 때만 운영 환경 서버에서 설치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JVM이 동작하기만 하는 어 실행 상황 환경이라고 그러나 그걸 설치하는 거고요. JDK는 개발 환경까지 이 툴 방금 제가 말한 자바 많이 쓰인다는 자바 자바스크립트 자바덕 자르를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뺀 게 JR이고요. 어디서 가져오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좋은 그림을 가져오셨네요. 그리신 건 아니죠? 아, 네네. 너무 좋은 그림이네요. JVM은 저랑 맨날 했었죠, 예전에. 네. 어, 여기에 자바의 타입 안정적인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바의 특징이 저거는 이제 구성 요소인 거고 특징이 이제 있거든요. 타입 안정적이란 이걸 참고해서 아래글 참고해서 그래 자바 자바가 왜 타입 안정적인지 타입 안정적인지를 아래 글 참조하여 추가하기. 네, 그럼 자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네요. 네. 이거는 1장부터 2장까지인데 요건 뭐죠?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건가? 네,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되게 어렵다고 이제 아, 그거에 간단하게라도만 먼저 알아보라고. 네네, 이해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두 번, 많아야 세 번? 두 번이면 끝날 것 같아서. 저기 스프링 이거. 자바이신 아닌데. 그 추석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거의 추석이 당일인가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 18일. 18, 네. 좀 애매하다. 이거, 다음 주 11일 날 결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2주 아, 전, 네네.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말씀하시죠. 네. 네. 수업 나갈게요. 어디 내려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다 서울이어서 아, 안 내려가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약속이 하나도 없긴 한데,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디 내려가세요? 아니요, 저도 다 서울이어서. 네네. 우선 이건 처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도 사실은 1권에 다뤘던 내용을 다른 예시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C DI 다 나왔었던 내용이잖아요, 1권에. 네, 근데 또 다른 특징들로 또 다른 사용 연관된 클래스들로 그래서 IOC DI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빈들을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콘텍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콘텍스트를 말하기 전에 IOCDI의 복습을 한번 하시죠. IOCDI가 뭐죠?
인버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이제 네.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인버전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네. 어, 그 제어의 권한을 이제 넘기는 거죠. 그 IOC 컨테이너한테. 그래서 이제 의존성 주입을 어, 요청을 해서 IOC 컨테이너가 저희가 직접 코드를 짠다기보단 관리를 해줘서 더 효율적이고 시간 단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네. 프로그램을 네, 도와주는 거죠. DI는요? DI는 의존성 주입으로 어,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어, 객체를 이제 생성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빈 객체를 생성을 해서 어, 여기에 이제 의존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음,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이제 IOC 컨테이너의 사용 방법 중에 어, 네, 이 네 가지 콘텍스트들이 있어요. 얘네 이 콘텍스트로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자가 IOC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네. IOC 컨테이너를 각각의 어떤 이 콘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컨트롤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얘는 뭐 어떤 컨트롤, 얘는 어떤 컨트롤. 개발자가 조작을 하는 거죠. 개발자가 조작할 때 콘텍스트를 사용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콘텍스트 이름이 다르죠? 스태틱, 제너릭 XML, 웹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사실 이 이름에 다 정답이 있긴 해요. 요 음, 이름의 특징들을 어떤 정보들을 설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테스트는 이제 일반적인 어, 쉽게 말한 그 빈이라는 이제 자원들을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 빈을 관리합니다. 제네릭이요.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네네. 네, 빈을 관리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다 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어, 네. 그러면 스태틱은요? 근데 이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막 나왔었었나? 우선 이름이 좀 힌트가 되네요. 어, XML에 연관된 빈, 다 빈이 맞아요. 빈이 맞는데 빈 형태가 달라요. 얘는 XML로 등록하는 빈, 얘는 어플리케이션의 메타 정보를 가져와서 얘는 빈이긴 한데 빈을 만들기 전에 메타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냐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서버의 이름, IP, 뭐 포트, 뭐 도메인 이름 정보들을 콘텍스트 그뭐 XML 뭐냐 컨피규어 정보로 이렇게 등록해놔요. 그때 이 음, 콘텍스트를 통해서 가져오고요. XML 기법으로 빈을 등록한 게 있었어요. 스프링 초반에 네. 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스프링 나온 지. 음, 이제는 다 코드단에서 제어하는 거를 이제 하는 추세인데 이런 콘텍스트를 가지고 XML에 있는 녀석들도 어떤 빈 아이디, 빈 이름과 빈 메타 정보들을 가져올지에 대한 중간 객체예요. 얘를 통해서 XML로 설정한 특정 빈의 아이디를 가져온다든지 특정 그 빈의 메서드 정보, 메타 정보를 코딩해야 할 때 이 콘텍스트를 씁니다. 제네릭 음,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드단에 있는 모든 빈들에 대한 제어 콘텍스트예요. 얘는 그 코드단에 있는 어노테이션으로 등록되어 있는
DI 되어 있는 의존수분들의 메타 정보나 등록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얘는 뭐였지? 얘는 제가 설명 못하겠네. 검색 한 번만 더 할게요.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확장한대요. 얘는 추상체네요. 그 어떤 거의 추상체냐면, 그러니까 이 제네릭을 한 번 더 임플리먼트 한 거예요. 이 지금 스태틱 음,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임플리먼트에서 어떤 녀석을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냐? 레지스터 싱글톤, 레지스터 프로토타입이라는 어 잠시만요. 영어로 봐야겠네. 더 헷갈리네. 메서드가 뭐였냐면 이게 어설트 빈 팩토리 액티브 그리고 레지스터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한 번 더 랩핑해서 임플리먼트한 콘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예요. 얘는 지금 어, 부모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디스크립션. 이걸 이제 한글로 읽어보면 테스트 코드를 뭔가 도와주나 보네요. 어설트. 그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반환하고 빈을 등록할 때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타입이라는 빈을 등록할 때 쓰기도 하고 싱글톤 빈으로 등록 그러니까 빈의 종류를 제어할 때 쓰네요. 쉽게 말해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는 그러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얘도 관리하고 얘도 관리하는데 이런 프로토타입의 상태를 프로토타입 싱글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그러면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는 도대체 어떤 걸 설정하는 건데? 라고 궁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궁금해서 음, 들어가 보면 이게 얘가 이제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예요. 얘 메서드는 어 그냥 콘텍스트를 만든다. 얘는 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빈 팩토리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객체를 만드는 콘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빈을 관리하는 팩토리를 관리한다라가 더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얘는 공장을 관리한 녀석이고 얘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뭐라 그래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콘텍스트가 뭘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네. 그러면 예제 코드를 보면서 제가 저게 뭔지를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일을 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얘는 이제 빈을 등록하고 이게 약간 제가 일꾼을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객 하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얘는 이제 빈의 정의를 등록하는데 음,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GPT 지금 뭔가 이 얘랑 비슷한 걸 지금 준 거 보니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도 빈을 관리하기도 한데 각각이 아니라 빈의 설정을 가져올 때 쓴다고 하네요. 보시면 어떤 설정이냐면 코드가 잘려 있네. 이 클래스 패스 하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파일에 있는 설정들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빈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빈의 실제 그 XML 이게 제 XML 기반이랑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언제 빈을 죽일 건데 언제 빈의 아이디는 뭐고 빈의 역할은 뭔데라는 정의서예요. 이 XML이 음, 정의서를 읽어다가 정의서의 정보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XML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XML로 빈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네. 읽지 말라고 했는데 안 써서 보시면 빈의 아이디 네네. 클래스 패스 클래스 패스가 아까 여기 그 저희 클래스 패스라고 그 와르 파일 공부했었죠. 자료 말고 안 했나요? 네. 안 한 게 좀 있네요. 와르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리 개발 블로그 말고 그냥 와르가 뭔지 와르와 자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서 음, 공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와르를 왜 물어봤냐면 와르 아래 이제 클래스 패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 음, 어플리케이션 동작할 때 클래스 패스를 정의해 놓으면 그 밑에 있는 리소스들을 내가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시에 필요한 메타 정보로 인식하는 경로예요. 그 경로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위는 XML에 대한 그냥 어, XML에 대한 그 예약어라고 해야 되나? 네, 기능어들이고 얘가 중요한 정보예요. 실제 음, 빈의 아이디와 빈의 클래스 패스 명시를 읽어다가 가져다가 다시 그 정보를 코드 단에서 제어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제네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 아까 제가 서버 정보라고 했잖아요. 서버 네. 정보가 뭐가 있냐면 얘도 뭐가 설명하다 많은 느낌인데 서버 정보가 뭐냐면 뭔가 너무 길게 설명해서 눈에 확 와닿았네요. 다른 글 볼게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얘는 서버 정보라고 하는 함은 이 서블릿 공부했었죠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스프링에서는 서블릿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 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자바 그 예전에 클래스 클래스 하위에 변수와 함수를 프로퍼티 메서드로 이렇게 네이밍을 바꾼 것처럼 스프링 네. JSP에서의 웹 단위 처리 서블릿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얘를 이제 등록하는 그러니까 웹의 처리 단위를 디스패처 서블릿이라 하는데 얘에 연관된 빈을 등록하는 거를 제어해주는 녀석이에요.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음, 여기서 예제 코드를 보면은 어, 예제 코드도 뭔가 오토 와이어드를 해서 DI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코드 단에서 어, 컨텍스트를 받아다가 컨텍스트를 뭐 이제 예제 코드라 하기도 애매하네요. 하여튼 얘로 가지고 얘가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메서드를 보는 게 정석이죠. 어, 얘의 메서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얘인데 얘 인터페이스이네요.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보면 돼요. 얘의 인터페이스 메서드의 디스크립션을 한글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 이름. 여기 이게 이 이름이 제가 방금 말한 서버 정보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어, 고유 아이디. 그러니까 얘는 그 객체 고유 아이디예요. UUID라 하거든요. UUID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는 봤어요. 들어보 있어요? 네. 네. 이것도 UUID도 같이 이게 왜 고유한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같이 써놓을게 7번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디스패처 서블릿을 발환하거나 계층 구조의 정보를 같이 발환한다 등의 서버 정보들을 리턴하는 콘텍스트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다 처음 보는 네. 거라서.
그렇지만 제가 설명한 거랑 책에서 설명한 거랑 검색하시면서 계속 이거를 눈에 익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 스프링으로 코드 짤 때 어렵거든요, 되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엑셀을 안 읽으셨죠? 네. 네. 스코프, 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아까 또 스코프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이 스코프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스코프는 어, 범위죠, 범위. 얘가 그래서 종류가 여기서 뭐예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 이제 스코프라는 건 말 그대로 범위라는 뜻이고 여기서 나온 이제 프로토타입에 관련돼서는 프로토타입 빈이 이제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매번 새로운 객체를 이제 필요로 할 때마다 만들고 이제 서로 어 다른 내용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어 사용자 정보나 이런 걸 이제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뭐 아이디 입력하는 거나 그 뭐 그런 창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다 계층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 모양이 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스코프는 이제 그 객체가 어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면 어떤 시점까지 생성이 돼서 이제 사라질지를 정하는 범위를 대해서 나옵니다. 그 용어가 뭐가 있어요? 종류? 스코프 종류. 여기 1.3.2 종류 있잖아요. 스코프 종류. 네, 요거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싱글톤 하나 힌트. 싱글 나머지 아 세 개 싱,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예. 이거였는데 요청 스코프, 예, 네.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그리고 예, 이렇게 네 개였어요. 아, 요청, 세션, 글로벌 세션, 애플리케이션. 그래요? 이거 1점, 그러네요. 제가, 싱글톤 프로타입이구나. 스프링은 예. 싱글톤, 프로토타입이 종류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감기 걸렸나 보네요. 네. 그 싱글톤 프로토타입은 어떤 프로토타입, 저 스코프 전에 프로토타입은 어떤 의미예요? 프로토타입이요? 네. 프로토타입의 의미는 어, 아까 개발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리하시면서. 스프링 부트인가?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 차이 개발 블로그에 네. 프로토타입과 스코프를 명시하셨거든요. 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지금 찾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싱글톤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싱글톤이라는 건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나의 그것만 만들겠다는 의미고요. 네네. 어,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네? 반복된 객체를 네. 개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음, 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스코프는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스코프라는 게, 네. 그러니까 스코프라는 걸 왜 써요, 스프링은? 그 이제 어,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보자면 그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고 어, 이제 소멸할 때까지의 이제 범위를 네. 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객체를 구별할 때 쓴다. 객체를 왜 아, 구별해야 될까요? 그 아니, 객체를 구별할 때라기보단 객체의 생성 주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객체의 생성 주기는 왜 구별해야 될까요? 어, 이제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고 끝날 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게 있고, 아니, 생성 주기를. 이제 이 용량을 다 남겨두기엔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겠죠. 서버가 너무 과부하가 되니까 네. 선택적으로 이제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항상 써야 되는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정말 어, 음,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하고 하지만 이제 휘발성이 높은 이제 작은 데이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제 한 번만 생성하고 이제 네. 끝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세션 스코프랑 글로벌 세션 스코프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 있네요. 둘 다 세션을 저랑 공부했었잖아요. 그 JSP에서. 네네. 근데 글로벌 세션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우선 세션은 뭐였죠? 세션이 뭐였을까요? 패션은 쿠키랑 같이 공부했었어요. 네. 이제 서버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네. 그 세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에 맞, 이제 저장되는 네. 데이터죠. 네. 자, 근데 그 세션 아이디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책에 HTTP 세션은 사용자별로 만들었죠. 세션 네, 아이디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로그인하면 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세션만 저장돼요. 사실은 키 밸류로. 네, 글로벌 세션은 그런 유저별 아이디가 아니라 더 큰 단위예요. 뭐 서버별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별 그런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별이 음, 아닌 특정 유저가 하나면 다른 유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서버 단에 저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제어가 안 되지? 어, 네. 제가 책을 아, 네네. 네, 종류를 아셨고, 네, XML 또 안 읽으셨죠, 여기?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해둔 내용 그대로예요. 빈이 뭐냐, IOCDI가 빈을 어떻게 등록하냐, 안 했나? 근데 빈이 뭔지 아시고 IOC 컨테이너가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프로퍼티. 요거가 이제 약간, 그, 스프링 부트와 연관된 개념인데, 프로퍼티가 뭐죠?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소스, 프로퍼티 파일, 다 같은 의미로 말하거든요, 책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환경 설정 같은 값을 이제 외부 파일로부터 가져오는데 네, 그 어노테이션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이제 키 밸류 값을 통해서 이제 가져옵니다. 데이터. 네, 맞습니다. 네,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2장은 이제 DAO, 그 초단감 DAO이잖아요. 네, 얘를 이제 또 다른 예제들로 설명하는, 장이에요. 2권에서. 1장, 그러니까 1권은 1장이랑 똑같아요. 개념은.
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저자가. 사실 DAO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고 그 SRP 원칙과 그 OCP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DAO 패턴이 SRP 원칙과 OCP 원칙을 왜 지킨 거죠? 질문을 글로 써드릴까요? 질문을, 네. 네, 다시 한번. 네. DAO 패턴이란 게 SRP 원칙과 OCP 원칙을 왜 지킨 걸까요? 그쵸,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글에 없겠지만, 근데 정리가 되시면은 다 답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SRP란, 단일 책임 원칙인데, 이제 DAU 패턴이란 게 하나의, 어, 하나의 목적을 가진 클래스가 이제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을 하게 만들어놔서 일단 SRP는 지켜졌고요. 네. OCP도 이제 수정이나 변경에는 이제 열려 있지만, 아니다. 그 추가하는 거에는 이제 연료가 있지만 어, 내부에 이제 다른 코드에는 영향을 끼치지를 말아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DAO 패턴이라는 거 자체도 어, 예를 들어 더 추가적인 사항을 어떤 속성이나 이런 걸 추가할 때는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 추가는 자유롭게 하지만 이제 추가했다고 해서 내부에 이제 다른 속성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그런 네네. 거에서 이제 다 둘 다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DB 커넥션 풀이란 건 어떤 거예요? 얘도 설명해 주세요. DB 커넥션 풀이라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연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 풀이란 게 왜 필요할까요? 풀의 필요성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이제 매번 새로 생성하고 종료를 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메모리를 쓰는 건데 네.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응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 속도 말고 메모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복구가 되나요? 안정성 뭐 이런 음, 것도 속도 메모리 뿐이죠. 네. 아, 더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요 내용은 사실은 1권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 그, 기억나시죠? 커넥션 맺는 부분, 쿼리 만드는 부분, 실행하는 부분, 리소스를 반납하는 부분, 네. JDBC. 네. 근데 요즘은 심플 JDBC 템플릿을 거의 안 쓴다고 하던데 맞나요? 얘가 아마 그 그거 그냥 쿼리, JDBC 템플릿으로 거의 사용하고 뭐 네,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데 이름. 얘가 아마 그 DAO 패턴을 지키지 않아서 얘를 쓰지 않는다라고 책에 되어 있을 거예요. 아,
얘는 그냥 테스트 코드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안 쓰고 그냥 JDBC 템플릿을 쓴다. 아이바티스는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처음 보는 개념일 거예요. 아이바티스란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건과 다릅니다. 새로운 개념. 그 SQL 콜이랑 네. 자바 객체를 이제 연 매핑을 해준다고. 그 매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면 SQL과 자바 객체를 왜 맵핑해야 돼요? 어,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더 쉽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심플 JDBC 템플릿 쓰면은 DB 쿼리가 가능하긴 한데, 결국엔 뭐 문자열이나 바이트 이렇게 한 단위로만 조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를 이제 쿼리 매퍼라고도 하는데, 매퍼를 쓰면 조회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형식의 객체 단위로 데이터를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음, 무슨 말이냐면, 평변한, 그러니까 우리 그 시리얼라이저블, 디시리얼라이저블 공부했었죠. 직렬하자, 네네, 역직렬화. 네, 그 직렬화, 역직렬화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는 저 아이바티스라는 매퍼가 해주는 거예요. 그 직렬화, 음, 역직렬화를. 그래서 우리는 그 코드를 쓰지 않고 저 아이바티스 문법에만 맞추면 직렬화와 역직렬화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네. 방금 그 말을 아까 그러니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 편하다는 말을 방금 제가 한 말처럼 좀 용어로 풀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바티스 문법들이고요. 네, 아이바티스에 연관된 클라이언트를 비대로 등록해가지고 설정하는 코드들을 아마 여기서 설명해 줄 거예요. JPA는 넘어가라고 했었고, JPA가 우선 왜 넘어가냐면 넘어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큰 회사일수록 JPA를 잘 안 써요. 이유가 저 JPA는 DBA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자가 DBA 역할까지 ORM이라고 해서 ORM 프레임워크가 DB를 제어해주는 프레임워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시려는 회사들은 대부분 DBA라는 직군이 따로 있어요, 개발자랑. 네, 그래서 저 JPA를 쓰면 DBA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해야 되나? 네, 음, 그래서 JPA는 사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서. 네. 근데 좀 회사마다 또 다르긴 해요. 카카오는 대기업이면서도 쓰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네, 막 필수인 회사가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 빼라고 한 거예요. 얘를 이해한 데만 몇 주 써야 돼가지고. 음, 네. 하이버네이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네, 해주셨어. 그리고 오늘 숙제는 3장. 가능하시면 4장까지 읽어보세요. 네, 소비 스프링 3, 4장. 이거네. 네. 읽어오기. 왜냐면 이걸 읽어와야 이제 두 번 정도 더 해야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 짜시는 게 좀 답답하신 분 덜 것 같아서 사장까지는 사실 다 했던 내용이요. MVC도 뭔지 아시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정보들은 다 저랑 공부했었어요. MVC 공부했었지. 뭐 이런 걸 좀 이제 모르죠. 이제 핸들러가 뭔지, 인터셉터가 뭔지, 음, 뷰도 사실 했었어요. 이게 프론트 쪽이에요. 네, 사장은 똑같아요. MVC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어노테이션 기반에 어떻게 MVC를 처리하냐 스프링에서 다 문법들인 거라서 그냥 문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 어려운 거는 사실 저랑 다 공부했었어요. 세션이 뭔지, 쿠키가 뭔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이런 사용법들은 다 쉬워요. 읽기만 하면. 네, 그래서 좀 처음 보는 것들 이제 컨버터나 포매터 이런 것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5장, 6장, 7장. 5, 6, 7은 다음 시간. 이제 두 번 남았네요. 두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음, 또 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 아니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숙제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